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당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요일에 방한할 예정인데 지금 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인공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독도 딱 갔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입도를 못했을 때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 사실 가슴이 뛰기는 합니다. 2차 시도였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 8일에 1차 시도를 했었고요. 그때는 파도가 높아서 입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독도를 배경으로 우리 청년위원들과 태극기를 펼치고 이 사진을 찍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입도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이틀 뒤에 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일 날 입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 400명 정도가 크루즈를 같이 타고 들어가서 입도를 하는데 다 하나같이 가슴이 웅장하다, 너무 설레인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청년 400명과 같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 청년 400명이 아니고요. 청년 위원들이 이번에는 14명 정도 같이 갔고요. 그 독도에 들어가는 크루즈가 아니라 쾌속선에 탑승하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승객 됩니다. 다 해서. 예. 근데 왜 가셨어요, 독도는? 독도는 사실 3월부터 계획을 좀 잡았었는데요. 뭐 한일 구로 외교를 규탄하는 방식, 그리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본인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보자,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갈 때도 영어 현수막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웰컴 투 독도 인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독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그 영어 현수막을 펼치고 저희가 퍼포먼스를 한 것이었죠. 그런 거였고. 일본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일본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는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항의하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제주도 가도 이렇게 항의할 것인가? 아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왜 우리 땅 들어왔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선량한 일본인들도 실제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왜곡해 왔고 계속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쟁 지역화되면 그렇죠. 오히려 불리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분쟁 지역화가 거의 돼버렸고 이미 일본은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도 분쟁 지역화 될까 봐 이런 활동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양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활동들이라든지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이런 활동들을 일본은 더 가열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전에 보였던 그 침략의 더러운 버릇을 아직 못 버렸다. 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강하게 반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도를 그러니까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일본이 반발을 했었고 이때 국내적으로도 바로 그 문제. 네. 아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뭐 독도 영유권을 백날을 주장을 해봤자 그냥 무시 앞에 X라고 하는 이 X 무시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굳이 어떤 독도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국제 문제화하고 국제율로 환기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청년들이 이런 활동들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사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도 크게 뭐 세계적인 활동들을 일본에서 전개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후한무치하게 마치 독도가 실제 일본 땅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 세계 지도에도 보면 뭐 구글에도 얼마 전에 뭐 일본에 표기하고 다케시마 표기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짜 늦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일본의 반발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 외교부의 그러니까 대처법은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정말 잘못됐죠. 지금 일본에서 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의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외교부에서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일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부터 왜 네가 반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고요. 재발 방지 요구 당신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을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어야 됐다고 보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대사 초치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끔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고했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 기조에 반발하는 차원의 독도 방문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뭐 한일 정상회담이랑 우리가 독도 방문이랑 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3월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땅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마치 우리가 우리 땅 가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오히려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풀에 우리가 지치는 상황까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도 가는 것 그냥 당연히 제주도 가는 것처럼 여행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다녀오신 다음에 당 안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당 안에서 뭐 잘 갔다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단체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국회의원들 단체로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왜요? 뭐 이것도 괜히 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 땅을 알리는 활동들은 충분히 해도 된다. 지금 당장에 단체로 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뭐 분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단체로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 단체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고 나서 일본에게 강한 항의를 받고 있던데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이거는 주권 침해다. 왜 일본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러면 다음번에는 단체로 한번 가봐야겠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러면 쓰셨거든요. 만약에 단체로 갈 거면 그 재작년에 그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도 독도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예. 여야가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저희는 좋죠. 이거 우리 사실 실효지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찾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땅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도 먹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예산 싸움입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법안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법안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해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해 5도 지원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이 서해 5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것도 저희가 그 우리 청년위원회하고 28일 입도 못했을 때 울릉도 청년들과 간담회를 할 때 울릉군청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요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왜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도에 간 것을 뭐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하고 이렇게 주권 침해를 일삼느냐.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딱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정상회담에서 사실 지금 많이 한일 구려개교다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요. 사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보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의 사전적 의미가 사실 보존하여 지킴인데 네. 이거 되게 많이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대로 우리 거 지켜내고 실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좀 이런 말 하지 마라라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업들 간에 화이트리스트 우리만 복원했지 일본은 아직 복원을 안 했거든요.
예, 일단 절차는 개시를 한 그렇죠. 거죠. 예. 절차만 게시한 거지 복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했다. 뭐 이 정도 선언만 해주셔도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가 될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제기를 하겠다라는 건지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건지는 좀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입장이 둘 다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지금 무조건 안 돼 이래야 된다.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단체들에서 오염수 방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일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환경단체에서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은 전 세계 해양 환경에 큰 오염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대를 해야 되지만 당장에 옆 나라에서 오염수를 방대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오염수 방류는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정대로는 올 여름 이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